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이 강의 얘기를 저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엄청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몇 분이나 보셨을까 궁금하네요. 아까 4대 주스 아니었습니까? 네. 5대 주스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산 최고치 찍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많은 분들 성원이 이어지고 네.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볼까 합니다. 뭐라서요? 이게 네. 24시간이라고 하던데요. 24시간이 좀 모자르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24시간? 네, 그 말씀 제가 치사한 나눠서 걸로. 보셔야 될 것 하여간 같아요. 나눠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보드 네,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하단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바로 URL 클릭하시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하단 댓글 고정 댓글을 항상 해두잖아요. 3프로에서. 유튜브 상세 네. 보기에 네네. 있습니다. 네네. 누르면 넘어갑니다. 네,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교수님, 네. 몇 번째예요 이번에는? 오늘 딱 떨어지는 날짜죠. 쓰셨어요? 60번째죠. 60번째? 세고 말 것이 없죠. 뭐가 60번째예요? S&P 500이 60번째고요. 네. 다우와 나스닥은 40번째죠. 딱딱 떨어지네요. 네, 오늘 근데 그 40번째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딱 떨어지는 물론 종가는 약간 밀렸지만 오늘 역사적으로 36,000원 찍었잖아요. 36,000원. 다우지수가 36,000원 찍었고 모르셨어요? 어. 다우지수 36,000원 찍고 나왔고 이게 지난 5월 10일 날은 확실하게 36,000원 5,000원 넘어섰는데요. 거의 지금 6개월 만에 36,000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보면 36,000원 찍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저도 그 송기룡 부사장의 그 강의 있잖아요. 저는 뭐 주식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큰 흐름으로 봐서는 데이터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강의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죠? 오늘 많은 분들이 한 10,000몇 분 보시잖아요. 네. 15,000분 오셨는데 15,495 2만 분 되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생각난 게 있는데 다 사상 최고치인데 저희 제가 사상 최고가 찍을 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요. 뭐죠?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한국 주식 하시는 분에 15명 하면 1명 한다 보시면 돼요. 네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만큼 인기가 없어갖고 저희 무슨 강의를 하거나 책을 하더라도 큰 재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소수만 보시는 거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무슨 이유? 장우석 본부장이 오늘 승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사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 뉴스 왔어요. 부사장 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말씀하시는 거죠? 엔비디아가 아니라 아니에요? 송기룡 부사장님 듣고 네. 장우석 본부장 오늘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 아니셨어요? 아니 뭐 급여도 올라가는데 그런 거. 네, 감투를. 저희는 오늘 결정하면 끝납니다. 네. 둘이서 결정하면 끝나는데 오늘 부사장님으로 이유가 뭐예요? 부사장 느낌은 좋습니다. 부사장 해야지 많은 분들이 더 강의를 하더라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엔비디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엔비디아는 뭐 다들 하는 시총 1등 됐잖아요. 반도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다들 하는 엔비디아는 아이 그럼 하지 말라고. 저는 운전하면서 아우 장비디아 이러면서 왔는데 AMD도 그 얘기는 안 오늘 하세요.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엔비디아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좋네요. 그렇고요. 물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튼 다시 확인되지만 175일 만에 오늘 다우지수가 36,000원을 찍고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을 보면 이제 말을 얘기하시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8%가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 크게 우리 슈퍼차죠. 우리 너희들 다 쓰게 통 크게 열어주는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하튼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조업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지금 생산 설비라는 게 잘 돼 있고 그만큼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제가 3달 전부터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팔면 후회하실 분이 많을 거다. 그래서 초심만 기억하시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 사신 분, $900 사신 분들도 목표한 그 가격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상승률을 보면 포드가 더 많이 올랐죠. 네. 포드가 더블이 나갔고 이제 $18에 바짝 붙어서 끝났는데요. 이거 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다. 다 최소한 소비 시장, 특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 말을 했다고 제가 2번 정도 강조드렸는데요. 내년이면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이면 언젠가 되면 서프라이 체인 이슈를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만큼 다 언젠간 해소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타이밍을 알면 좋지만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 팔릴 거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포드나 GM은 이번 9월 달에요. 판매가 생산 자체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아는 덜 줄어서 기아도 한 10%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풀려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긴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제가 주식 시장에서의 소위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주식의 매력도는 3분의 1은 사라집니다. 물론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있죠. 이익이 증가하는 거 있지만 거기다가 약간 MSG라고 할까요? MSG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디비던드입니다. 디비던드. 배당이거든요. 배당인데 배당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테이퍼링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테이퍼링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결국 뭔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가 떨어지더라도 버티게 되는 힘을 주는 건 누가 뭐래도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늘어나는 거죠. 다만 배당이 작년에 S&P 500 기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0몇 개 정도가 배당을 줄이거나 안 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 다 정상화됐으면 이게 의미가 없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된 거 제가 보기엔 3분의 1 반밖에 정상화 안 됐습니다. 아직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여전히 찬스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이고 또 하나가 어떤 자사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AMD도 다 하고 있는데 온라인 테크놀로지 여러분 네. 확인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15,000분 중에 제가 봤을 때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솔직히 1,500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머지 14,000분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주식을 좀 하셨던 분인데 중요한 것은 인비절 라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10,000분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인비절 라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 다 압니다. 웬만한 분들 다 알아요. 특히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 아닌 분들 젊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치아 교정하면 인비절 라인이 세계 1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명 치아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치과 의사 하는 친구한테 온라인 테크놀로지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인비절 라인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상장돼 있어?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비절 라인의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저희 책은 이제 사실 책을 저희가 미국 주식 다비다를 4번을 썼잖아요. 첫 2번에 소개했던 건데 이게 오늘 이런 거조차도 1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1억 달러. 이런 회사조차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의 미국 주식의 정말 매력 중에 매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똑같은 분이랑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젯밤에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월요일인데도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월요일 날 사태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11시, 12시 이럴 때 강남에서 택시 타신 분은 제대로 타신 분은 진짜 복 받은 분이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경찰들도 뭐 취객들 택시 태우냐고 난리 났고 이랬었는데 뭐 다 문 이제 열 수 있으니까. 술을 많이 드셨겠죠. 근데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안 좋아하지만 부무장님 젊었을 때 많이 드셨다는 잭 데니얼 있죠. 잭 데니얼. 오늘도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많이 아니겠지만 브라이언 포먼을 비롯해서 주가 많이 쉬었던 것들 있죠. 약간 소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포드를 얘기한 거고 네. 지금도 브라운 포먼 저는 술을 하나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스타벅스 같은 것도 네.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도 약간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뭐 재미없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 있잖아요. 올라간 주식. 전 지금이라도 제일 저도 아까 연구도 얘기했지만 저 똑같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비자 이런 거 사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또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나 또 오히려 떨어지면 불안한데 장기적으로 쉬었던 건 스타벅스 같은 건 쉬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오늘 처음 거의 1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이 주식은요. 근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오늘 투자 의견을 올려놨어요. 쉑쉑 있죠. 쉑쉑 이게 1년 동안 떨어졌더라고요. 1년 동안 뭐 실적이 안 좋았고 이렇게 했죠. 제가 안 먹었더니 주가 여지없이 빠지네요. 저는 좀 먹었어요 요즘에. 드셨습니까? 네, 저 여기 그 머쉬룸 정도 버거 좋아해가지고. 한 개 이런 거는 2개씩 먹어야 되나요? 한 3-4개는 먹어줘야 주가에 좀 영향이 있죠. 작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서
앞으로도 살아날 것 같고 많은 사람 이제 새롭게 다시 나가면서 먹을 것 같은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또 그럼 동부 베이스고 맨하탄에 오피스 공실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쉑쉑도 다시 좀 올라간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시겠지만 쉑쉑은 뉴욕에서 처음 1호점이 그쵸. 생겼거든요. 제일 처음에 핫도그 해갖고 뉴욕 공원에서 만들던 사람들이 아, 만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처음에 시작은 핫도그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갖고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공원에도 그런 걸로. 여전히 매장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해갖고 여러분 검색하면 그만 나올 겁니다. 제일 네. 먼저 했던 자리. 그건 그렇고요. 쉑쉑 이런 것들이 그 많이 떨어진 것들 중에서 혹시 찾으실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떨어진 거를 찾으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엘러거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혹시 본점에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솔직히 못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특수금속 소재 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특수금속 소재 산업이고요. 심벌은 ATI인데 이건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인데 이게 특수학금인데요. 특수학금인데 이게 자동차면 자동차, 항공기, 로켓 안 들어가는 데 없다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에도 들어간다. 이거. 그래서 그게 ATI라는 엘러거니 테크놀로지인데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엄청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갔죠? 이게 마찬가지죠. 소재 산업에 재미없었던 겁니다. 올 상반기까지 괜찮다가 재미없던 것들이거든요. 상반기까지 잘 나가다가 최근에 흘러내렸던 것이 대표적인 섹터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산업재와 소재입니다. 네, 소재인데 이런 것들 경기가 회복되면 자동차가 마찬가지. 자동차가 만들어야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뜬금없이 제가 ATI를 왜 갖고 왔냐? 저도 처음 봤는데 오늘 보면 JP 모건에서는요. 매달 초에요. 10개의 탑픽을 얘기합니다. 10개 네. 탑픽. 근데 이게 들어갔어요. 새롭게.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라간 거는 저는 여전히 좋아하죠. 앞서 이제 질문하신 분의 그 메가캡 그로스라서 MGK ETF. 뭐 저의 최선호입니다. 저의 최선호 ETF가 맞아요. 메가캡 그로스는 초대형 성장주만 ETF인데 아마 오늘도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이제 겁난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그런 걸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거나 재미없는 것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마치 작년 겨울에 작년 11월, 12월 때 제가 포드를 얘기했던 건 같은 심정으로 제가 ATR 같은 걸 잘 모르나 JP모건이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스타디 해보실 분들은 보셔야 되겠고 마침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탐리 같은 경우에 아시지만 저희가 여러 번 제가 3프로 정기 코너에 출연할 때도 제가 제일 탐리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을 때 탐리가 제일 탑픽 중에 탑픽으로 얘기했던 섹터가 하나 있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그 탐리가 내년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섹터를 얘기한 거가 산업재. 네, 그게 뭐냐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 있죠. 에픽센터 중에서도 안 올라간 게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아, 산업재 모아놓은 ETF 같은 것도 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XLI죠. XLI. XLI가 되겠고요. 치면 탁 나오네요. 제일 큰 주식은 거기서 제일 커진 주식은 예전에는 보잉이었는데 그다음에 올라간 게 로키드 마틴이었고 그다음 아시잖아요. 보잉은 여전히 재미없고 로키드 마틴 떨어졌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일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소재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것들은 캐터필러. 네. 그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크게 재미가 없거든요. 마치 인프라 투자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이제 통과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모르죠. 뚜껑과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 걸 찾으신 분은 산업재나 소재.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말씀드렸다시피 MGK 같은 것이 가장 편하다고 전 보고 있는데 뭐 각자들 판단이 다르실 테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서 이제 그 우리 연구원께서도 그 연말 쇼핑 얘기했고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 키워드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앞부분은 넘어가겠어요. 앞부분은 넘겨뜨리고 어떻게 찾아본다는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죠. 뭐가 많이 팔리겠느냐.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건데 1등은 항상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미국도 비슷하네요. 항상 상품권. 현금화 이건 뭐 할수 있는 정해져 있는 거면 상품권은 제일 어려운 건 그냥 현금 카드 같은 게 있어요. 비자나 체크에서 마스터에서 하는 체크 카드 있죠. 그거 주겠고요. 상품으로 자체 보면 가장 1등은 수년째 1등하는 거가 아마존 상품 카드입니다. 아마존 상품권. 다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물건으로 되고 여러분 제가 문자를 사갖고 제가 여돈엔 그럼 문자 찍어주면 돼요. 그 코드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 딱 받으면 자기가 집어넣으면 $50다, $500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있고 뭐 스타벅스 등등 있지만 상품권인데 상품권 예외를 보고요. 제일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것,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의류 및 액세서리입니다. 의류 및 액세서리. 의류 및 액세서리는 아주 단연코 탑은
나이키고요. 나이키. 그리고 여성들한테 탑은 룰루레몬. 이거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어디서 이제 물건을 사겠냐는 건데 온라인이 여전히 1등입니다. 다만 비중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은 보면 이제 아마존 그리고 요즘 S 이런 것들이 연말에 또 그러니까 소품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S 같은 거 되겠고요. 백화점이 두 번째인데 작년보다 늘어나지만 백화점은 크게 뭐 노드스럼도 뭐 주가 재미없고요. 세 번째가 역시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할인점입니다. 할인점이 뭐예요?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보시면 되겠고 주가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타겟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살아나고 있죠. 네, 그래서 연말 쇼핑 시즌이 앞서 연구원께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10%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상 최고의 증가율이다 보시면 돼요.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액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월마트입니다. 다음은 코스트코죠. 네. 코스트코도 상품권도 은근히 인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 상품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스트코 멤버십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의류를 보면 나이키죠. 나이키. 네. 나이키를 한번 보세요. 나이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이슈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 우리가 알만해서 제일 크게 영향 받았던 거잖아요. 다시 다 회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복될 거란 얘기죠. 결국.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다 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룰루레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이해가 계시고 해외에 계시면 계시지만 한국은 남사스럽다 하지만 저거를 지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서도 입고 가는 거죠. 회사. 이게 남성복, 여성복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룰루레몬 같은 것들이 지금 연말 쇼핑 시즌에 분명히 말이 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제가 예전에 김프로님이 저를 사주셨는데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김프로님 듣고 계신가요? 사달라 얘기가 아니고 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1+1 안 됩니까? 그거? 저도 나이키 좋아하는데. 1+1이라뇨. 저는 사람 아닙니까? 1+2로 가야죠. 예, 세 켤레. 그럼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면 어쨌든 얼마나 좋을까.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해서 또 종목들 말씀을 쭉 드렸는데 뭐 계속해서 또 다시 조정 보였던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로 함께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편집본이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미리 구독해 주시고요. 편집본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는 딱 3분 뒤에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